자, 경구투약 문제풀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348페이지 1033번부터 해당하는 문제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투약의 일반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투약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 정확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 투약의 5가지 기본 원칙 뭐였었죠?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시간을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정확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항상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서 약물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뭐 사고라든지 오류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답은 1번이고 2번, 약을 준비한 간호사와 투약 간호사를 구분해서 업무 분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약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투약을 준비한 사람이 반드시 투약하고 기록하는 일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쭉 모든 거를 완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 아침에 하루 투여할 약물을 한꺼번에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약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투여할 약물은 아침에 준비하셔야 되겠고 점심에 투여할 약물은 점심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한꺼번에 준비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약물의 오류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4번, 의문이 가는 처방이 있더라도 묻는 것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이므로 묻지 않는다. 의문이 가는 처방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가는 것들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수를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 처방이 있으면 물어보셔서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약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한번 걸러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 반드시 침대 이름표를 확인 후 투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대 이름표를 확인하시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침대 이름표를 확인을 한다는 거는 이 침대는 A씨 침대예요. A씨 침대인데 B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B 환자가 A씨 침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자 이름표, 침대 이름표만 딱 보고 이 사람 A씨네? 라고 하면서 B 환자에게 투여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대 이름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대상자의 이름을 물어보아서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환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한 후에 약물을 투여하셔야 되지 침대 이름표를 확인하셔서는 절대 안 되세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1034번 보시면 환자에게 경구 투약 시 표지 라벨 확인의 횟수를 옳은 거 몇 번 확인한다 했죠, 여러분? 3번. 약물을 준비할 때 3번을 확인을 하죠. 어떤 거를 3번을 하느냐? 약물 표시, 약물 라벨. 3번을 확인하죠. 약물 용기의 표지. 약물 용기의 표지를 라벨을 3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약장에서 꺼내기 전, 용기에서 꺼낼 때, 그다음에 약장에 약을 다시 보관할 때 3번 총 확인해서 또 사고와 오류를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1035번. 환자에게 투약 시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지문에다가 이렇게 가위표, X표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1번,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약병에 다시 붓지 않고 버린다. 맞아요. 3번, 약을 준비한 사람이 투여를 하도록 한다. 맞아요. 4번, 액성 약물이 뿌옇거나 흐리거나 색깔이 변했으면 약국에 반납한다. 맞습니다. 5번, 액체약의 경우 병을 옮겨 담아도 된다. 액체약은 병을 옮겨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36번. 경구투약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경구투약의 장점 한번 볼게요. 1번, 피하 주사보다 약물의 작용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약물 작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배우진 않으셨지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약물의 작용을 보시면 우리가 정맥 주사, 그 다음에 근육 주사,
피하, 주사, 그다음에 경구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투여의 흡수 작용을 봤을 때 흡수가 가장 빠른 건 정맥이에요. 그다음에 근육, 피하, 경구. 경구는 흡수가 느리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피하 주사보다 약물의 작용이 빠른 게 아니라 피하 주사보다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위장관의 자극을 촉진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장관 자극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었죠. 현재 여기서는 장점을 고르라고 했어요. 3번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하며 안전하다. 답은 3번이죠. 경제적이다라는 게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투약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아 안전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효과 흡수가 느립니다. 자, 그 다음 5번.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맥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량이 조금 작아서 제가 추가적인 문제를 지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경구투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위장관 자극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장관 자극이 심하죠. 크다. 그래서 속쓰림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구토라든지 구역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번 약물의 작용이 가장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빠른 순으로 쓰면은 정맥, 근육, 피하, 경구순이에요. 그래서 경구가 속도, 효과도 느리고 속도도 흡수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 아니라 저렴해서 우리가 이거를 경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4번 약물의 흡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없다. 흡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투약이 편리하며 안전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약물 투여 시 5가지 원칙에는 자, 5가지 원칙. 파이브라이트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자,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대상자 1, 2, 3 1, 2, 3, 4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 하나는 뭐죠? 정확한 경로. 그래서 정확한 경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투약 시 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몇 번에 걸쳐서 약을 확인하느냐? 몇 번? 3번에 걸쳐서 확인하죠. 자, 이 3번은 언제 해당해요? 약장에서 꺼내기 전. 그 다음에 약병에서 또 꺼낼 때가 있죠. 약장에서 꺼내기 전이 있었고, 약장에서 꺼내기 전, 용기에서 꺼낼 때, 그 다음에 다시 약장에 보관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번을 확인을 합니다. 꺼내기 전, 그 다음에 용기 안에 있던 걸 이제 덜어낼 거 아니에요. 이 덜어낼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약장에 보관할 때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구투약의 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